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오늘 우리 외적 요인 세 번째 시간,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야. 첫 번째 시간에는 외적 요인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세차 운동을 배웠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뭘 배웠다? 그렇지. 자전축 경사각의 크기 변화를 배웠다. 자, 오늘은 뭐를 배울 거냐? 공전궤도의 위치가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변해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심률이라는 게 뭐냐? 사실 지구는 지구의 공전궤도가 완전한 뭐를 그리진 않는다? 원을 그리진 않는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궤도는 일단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타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요렇게 타원 궤도가 나타나고요. 요렇게 타원체의 중심을 그렸을 때, 여기에 태양이 있거나 여기에 태양이 있거나 양쪽 두 중앙에 태양이 있어. 이거 원래 우리가 케플러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케플러 제1법칙, 지구의 공전궤도, 그러니까 행성의 공전궤도는 타원 궤도이며, 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률의 두 초점으로부터 한 곳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 위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있었던 내용이지만 지금은 없어졌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심률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지구 공전궤도를 일단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이 공전궤도의 타원체의 중심일 때, 타원체의 중심으로부터 요 긴 반지름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 짧은 반지름을 뭐라고 하냐면 B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경우에 따라서 더 납작해질 때가 있고 더 완만해질 때가 있어. 그래서 납작해질 때는 B의 길이는 짧아지고 A의 길이는 길어지고요. 조금 더 원에 가까워지게 되면 B는 어떻게 되고 길어지고 A는 조금 짧아진 현상이 생겨서, 결국 공전궤도 이심률이라는 거 있잖아. 긴 반지름 A와 짧은 반지름 B가, 긴 반지름 A와 짧은 반지름 B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심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심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공전궤도 긴 반지름 A는 길어지고 B는 상대적으로 짧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더 뭐에 가까워지고 타원에 가까워지고, 이심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A는 짧아지고, A와 B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A는 조금 짧아지고 B는 조금 더 길어져서 조금 더 뭐에 가까워진다? 원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심률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때 이심률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긴 반지름에 대해서 루트, 긴 반지름의 제곱에서 짧은 반지름의 제곱을 뺀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심률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 이심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요 차이가, 이거에 대해서 요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A는 커지고 B는 작아지면 이심률은 커질 거고, 그러면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의 차이가 길어지겠구나, 차이가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이심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A는 조금 작아지고 B는 조금 더 커져서 A와 B의 차이가 줄어들면 이심률이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리를 하자. 이심률이 커졌다. 이심률이 증가했다. 이심률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A와 B의 차이가 커졌다. 그러면 공전궤도는 더 뭐가 되는 거고, 타원체가 되는 거, 더 타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심률이 감소했다. 이심률이 감소했다 라는 얘기는, 공전궤도는 원에 가까워진다. 원에 더 가까워진다. 그럼 결국 있잖아. 이심률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근일점과 원일점의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야. 우리 근일점, 원일점 배웠어. 근일점, 원일점 차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 원일점은 더 멀어지고 근일점은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이심률이 감소해서 9에 가까워졌다, 원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는, 근일점은 어떻게 되고? 멀어지고, 근일점은 멀어지고, 무슨 점은? 원일점은 상대적으로 원래보다 더 가까워진다
자, 이런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률이 증가했다, 20률이 감소했다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20률이 변하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근일점과 원일점의 위치에서 평상시보다 좀 더 멀어지거나 조금 더 가까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따라서 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자, 현재를 기준으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의 양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기온의 변화가, 즉 기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자, 이거 중요하다. 그런데 자, 20률의 변화든, 자, 이거 되게 중요해. 20률의 변화든 자전축 경사 각의 크기의 변화든, 자,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어진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든 우리가 1년 동안에 지구에 도달하는 총 태양 복사 에너지 또는 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자, 총 태양 복사 에너지 또는 평균 태양 복사의 에너지의 양은, 자, 양은 변하지 않고요. 자, 중요한 거, 무조건 무슨 주기도 변하지 않는다. 공전 주기도 변하지 않는다. 자, 공전 궤도가 길어지든, 공전 궤도가 타원체에 가까워지든, 원에 가까워지든, 자, 어쨌든 평균적으로 나타난 지구의 공전 주기는 변하지 않고 지구에 도달하는 총 태양 복사 에너지 또는 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게 됐죠? 자, 그리고 북반구랑 남반구는 자, 변화가, 자, 여기 이렇게 가야지. 자, 북반구와 남반구는 변화가 자, 반대로 나타납니다. 자,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졌네? 그럼 남반구의 연교차는 무조건 감소하는 거고, 북반구의 연교차가 작아졌네? 그러면 남반구의 연교차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게 됐지?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정리 한번 다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전궤도 20률의 변화가 뭔지, 자, 그리고 공전궤도의 20률 변화 주기는 몇만 년? 오케이. 10만 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20률 변화의 공전 주기는, 자, 변화 주기는, 20률 변화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세차 운동의 주기나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주기보다 훨씬 더 길게 나타나는 거다. 주기가 가장 길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지. 그래서 이제 색깔을 잘 쓸게요. 자, 지금 현재는 안 그려져 있고 20률이 커졌을 때와 20률이 작아졌을 때가 그려져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네. 자, 이거는 지금 굉장히 타원체에 가깝지. 그러면 자, 타원체에 가깝다. 타원체에 가깝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가 커졌을 때. 자, 긴 반지는 거 짧은 반지는 20률이 커졌을 때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원궤도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 궤도는 20률이 어떻게 됐을 때? 20률이 작아졌을 때. 20률이 작아졌을 때. 자, 원래 지구의 현재 상태의 위치를 자, 여기로 잡아줄게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그럼 여기가 지금 뭐다? 현재다. 그러면 잘 봐. 현재 요 점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머니까 원일점의 위치가 될 거고, 근일점과 원일점 위치는 안 변해. 근일점까지의 거리, 원일점까지의 거리가 변하는 거지. 자, 위치 자체는 안 변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현재 상태의 무슨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일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현재 위치. 일단 여기 적어줄게. 현재의 원일점. 오우씨, 왜 이래? 현재의 원일점. 자, 그러면 여기는 현재의 근일점. 자, 이렇게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0률이 작아졌을 때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20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근일점은, 자, 원궤도에 가까워지니까 근일점은 뒤쪽으로 멀어지고, 원일점은, 자, 태양 쪽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20률이 작아졌을 때, 북반구는 겨울이고, 자, 남반구는 뭐냐면 여름이야. 그럼, 현재에서도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인데 자, 북반구의 겨울의 위치에서 근일점이 멀어졌다라는 얘기는, 자, 근일점이 멀어졌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겨울이 태양에서 멀어진 거야. 그러면 겨울에는, 북반구의 겨울에는 원래 평상시보다 기온이 더 낮아지니까 평상시보다, 현재보다 더 추워진다가 되겠지. 추워진다. 자, 그럼 반대로, 근일점에서, 자, 여기가 이제 지금은 7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럼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원래, 남반구는 여름이잖아. 남반구는 여름이거든. 근데 여름에서, 자, 지구가 조금 더 멀어졌대요.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적인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계절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름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 테니까 여기는 원래 더워야 되는데 멀어진 상태로 더워지니까 덜 더워진다가 되겠지. 그러면 20율이 작아지면 북반구의 겨울은 더 추워지고 남반구의 여름은 어떻게 돼? 덜 더워진다야. 그럼 종기로 넘어가 볼까? 자, 지금 20율이 작아지는 조건이니까 어디 갔어? 자, 원일점은 자, 지구에 더 접근을 했어. 그럼 원일점인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20율이 작아진 상태. 그럼 북반구는 여름이고 남반구는 겨울이 될 테니, 자, 여름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워진 상태로 여름을 맞았지. 그러면 북반구의 여름은 평제보다 또는 평상시보다 더 더워진다가 될 거고, 자, 남반구의 겨울은 조금 더 어떻게 되니? 더 가까워졌지. 그럼 겨울에서 더 가까워지면, 자, 덜 추워진다가 되겠죠. 자, 평균 기온은, 자, 겨울철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진다. 덜 추워진다. 이해되니? 그럼 봐봐. 평상시보다 북반구는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진대. 그러면 북반구의 연교차는 커질 거고, 자, 남반구 갑시다. 겨울에는 덜 춥고 여름에는 덜 덥대. 그럼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는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북반구의 연교차는 어떻게 되고? 커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20율이 작아졌을 때 북반구는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진다가 되는 거고, 자, 남반구는 자, 연교차는 현재보다 어떻게 된다? 네, 작아진다가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자, 멀어졌다 가까워졌을 때에 대한 부분만 잘 생각하면 돼. 그러면 20율이 커졌을 때 지구에 대해서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가 20율이 커졌을 때 어떤 변화를 갖고, 20율이 작아졌을 때 어떤 변화를 갖는지 기준을 갖고, 멀어지면 어쨌든 평균보다 기온이 낮아지고, 가까워지면 현재보다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거든.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되게 복잡해지거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세차운동, 경사각 변화, 20율 변화가 세 개가 동시에 접목돼서 나오는 경우는 없겠지. 만약에 세 개가 동시에 나오면 대새끼들이죠. 그치? 그래서 최소한 세 개까지는 아니지만 몇 개가 복합해서 나오냐면 두 개가 같이 복합돼서 나온다고. 그때는 하나씩, 자, 요거 경사각 변화네? 그럼 경사각 변화 따로 빼갖고 일단 머릿속에 그려주고, 자, 여기에 대해서 20율 변화나 세차 운동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따로따로 접목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분리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겹쳐야 되는 거지. 겹쳐야 되는 거. 자, 근데 세 개가 같이 나오진 않아. 최소한 그러니까 몇 개? 최대 2개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2개에 대한 상호 연관성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돼. 일단은 하나씩 분리해내라. 그러면 자, 20율 변화 마지막은 봐야지. 그럼 20율이 커졌네. 자, 20율이 커지면 자, 근일점부터 볼게요. 자, 근일점 같은 경우는 20율이 커지게 되면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 거리가 줄어드는 건 거리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근일점은 상대적으로 더 가까워져, 태양에. 근일점에서 태양에 더 가까워지고, 자, 원일점은 태양에서 어떻게 돼? 더 멀어진 현상이 생겨. 근일점이 그러면 접근했대. 근일점이 접근했대. 그럼 근일점일 때 북반구는 아까도 뭐요? 겨울이었고. 자, 근일점일 때야. 20율이 커졌을 때 근일점이 접근했어. 그러면 남반구는 어쨌든 선생님이 여기 여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봐. 북반구의 겨울인 상태에서 태양에 더 접근했네? 그러면 북반구의 겨울은 덜 추워진다. 현재보다 덜 추워진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근데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인데 쑥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어떻게 돼? 더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여름인데 더 더워진다. 자, 용어에 대한 부분 잘 봐야 돼. 그럼 여름철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지는구나. 겨울철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지는구나. 어쨌든 가까워지면 다 높아져야 돼. 그런데 자, 원일점으로 한번 가볼게. 자, 원일점으로 갔더니 원일점이 더 멀어졌네. 그럼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여름이고 남반구는 원일점에서 뭐니까? 겨울이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려봐. 그럼 멀어졌잖아. 멀어졌네? 그러면 여름철은 덜 더워. 사실 여름은 좀 더워야지. 그래야지 놀기도 되게 좋지요. 선생님 엄청 바다 좋아합니다. 자, 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철이 다 멀어졌으니까 덜 더워진다. 자, 여름철 평균 기온이 낮아졌다. 근데 겨울철, 남반구는 지금 겨울철로 갔는데 멀어졌대. 그럼 추워졌겠구나. 그래서 남반구의 겨울철 평균 기온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추워진다. 그럼 보자. 자, 남반구는 북반구는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고. 그러면 현재보다 북반구는 현재보다 20률이 커졌을 때 북반구는 자, 연교차가 어떻게 돼? 연교차는 작아진다. 그럼 북반구의 연교차가 작아졌으니까 남반구의 연교차는 그렇지. 무조건 반대로 나타난다. 커진다. 자, 전체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찬찬히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뭘 하나 볼 거냐면 자, 전체적인 통합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 일단 자, 세차 운동이 일어나든 자, 여기다 정리 한번 할까요? 세차 운동이 일어나든 그 다음에 경사각 변화가 일어나든 자,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변화가 일어나든 20률 변화가 일어나든. 자, 첫 번째. 자, 이게 외적 요인 1번, 요게 외적 요인 2번, 요게 외적 요인 3번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지. 그럼 세차 운동이 일어나든 경사각 변화가 일어나든 자, 20률 변화가 일어나든 세 가지 변화 모두 자, 지구 공전 주기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지구 공전 주기는 변하지 않고 1년으로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또는 총 태양 복사의 에너지 양은 같아요. 같다. 대신에 세차 운동이랑 20률은 자, 북반구와 남반구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 반대로 나타나고 자, 20률 변화도 마찬가지야. 북반구와 남반구의 변화는 자, 남반구의 연교차가 커지면 북반구의 연교차는 무조건 감소하고 자,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지면 남반구의 연교차는 무조건 감소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20률 변화는 마찬가지 북반구 남반구의 변화가 어떻게? 반대로 나타나는데 자, 이 자전축 경사각 크기 변화 만약에 자전축의 경사가 커지든 작아지든 자, 연교차가 커졌어? 또 연교차가 작아졌어? 보통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는 커지고 경사각이 작아지면 연교차는 작아지는 걸로 우리 저번 시간에 복습을 했죠. 그러면 경사각의 변화는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지면 남반구의 연교차도 커지고 북반구의 연교차가 작아지면 남반구의 연교차도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경사각 변화만 북반구와 남반구의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일! 자, 요것만. 이해됐지? 자,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첫 번째는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자, 공전 궤도에서 원일점과 근일점의 거리 차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20률 변화라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결정을 했고, 선생님이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자,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태양 활동에 의해서 나타날 때 태양의 무슨 수 변화? 태양의 흑점수 변화라는 게 있어. 무슨 변화? 태양의 흑점수 변화. 자, 이 태양의 흑점수가 변한다는 얘기는 태양 활동이 변한다는 얘기고 태양의 흑점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증감 주기는 보통 11년 정도로 나타나는데 자, 증가하는 걸로 한번 볼게. 자, 증가하면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
흑점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야. 자,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지구에 도달,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이 단위 시간당에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자, 어떻다?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고. 자, 만약에 흑점수가 감소했다? 그럼 태양 활동이 둔해진 거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일시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지고 또 이때는 일시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니까 자, 외적 요인 세 가지에서는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또는 1년 동안 도달하는 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변하지 않는 건데 자, 이런 흑점수 변화가 나타나면 이때는 지구에 도달하는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1년 중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총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것도 선생님들이 언급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같이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